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올해 6월 둘째 주말에 방탄 콘서트가 이제 부산에서 열린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BTS BTS 숙소 바가지 요금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 많이 나오던데요. 네, 예. 뭐 평소 5만 원짜리 모텔 방이 200만 원까지 훌쩍 넘기거나 200여? 200만 원. 네. 또 평소에 이제 15만 원짜리 호텔 객실도 콘서트 기간 동안 100만 원을 훌쩍 넘어가는 아니, 왜 식입니다. 모텔이 200인데 호텔은 100이에요? 모텔들이 저가일수록 더 높게 올린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예, 아무튼 예. 그래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바가지는 절대 안 된다. 악질적인 횡포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크도록 조치를 하겠다라고 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걸 밝힌 네.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과연 달라질까? 이 숙박업소들이 예약 취소까지 강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어떤 꼼수를 부리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예약됐던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취소해버려요, 일방적으로? 네, 그런 시도가 지금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음. 콘서트 일정이 공개되자마자 바로 9만 원대 숙소로 예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약 당시만 해도 방이 서너 개 정도 남아있는 것도 확인을 했는데 다음 날 바로 숙박업소 주인이 직접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어제 BTS 부산 콘서트 일정이 나와서 예약이 동시에 수백 건이 들어왔다. 객실 수보다 예약이 많아서 이용 가능한 객실이 없다. 취소를 해달라. 죄송하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거는 그나마 이제 솔직하게 좀 그러네. 이야기를 한 편이고, 아 그때가 하필 우리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는 주간이어가지고 예약을 못 받는다라던가 리모델링 공사가 겹쳐 있어서 예약을 취소해라라는 식으로 이제 나오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럼 애당초에 예약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직 5개월이나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업체 내부 사정으로 취소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콘서트 일정이 공개되면서 동시에 그 주에 공사에 들어가는 숙박업소도 이제 늘고 있다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네. 전에도 한번 저희가 다룬 거 기억나는데. 매년 반복되고 있죠, 사실. 네. 4년 전에 좀 크게 있었는데요. 그때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으로 이제 무료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맞아요. BTS가. 예. 그때도 이제 당시 일부 숙소가 평소 요금의 최대 30배까지 가격을 책정하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부산시도 이제 대대적으로 대응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숙박요금 신고센터도 운영을 하고 이제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점검도 실시를 했는데 당시에 나왔던 조치가 1차로 신고됐을 경우에는 이제 경고 그리고 개선 명령을 할 거고 2차에 적발됐을 때는 영업 정지까지 예고를 한 상황이었지만 별로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뭐 콘서트뿐만이 아니고 불꽃 축제라던가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릴 때마다 바가지 요금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면 그만큼 대응도 달라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현행법상 민간 업체가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뭐 건드릴 수가 없는 영역이기도 하고 또 지난해부터 그래서 자체적으로 좀 계도를 할 수 있도록 숙박업이나 관광업 협회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여오기는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토요일 날 부산시가 다시 한번 부도자를 좀 냈습니다. 그러니까 바가지 요금을 QR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를 거친 다음에 이제 지자체로 전달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구 그리고 군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서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라는 것도 밝히긴 했습니다. 네. 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일방적인 예약 취소가 강행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미리 예약을 해둔 사람까지 언제 뭐 예약이 취소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현행 시스템으로는 이걸 좀 막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뭐 부산시 차원에서 따로 움직였다면 요번에는 요 앞에서도 한번 논란이 있었고 해서 한국 전체 차원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요금 개시를 안 했거나 금액이 다르거나 이러면 이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법 조치 이런 거는 사실은 조금 어렵다고. 이게 그게 아니고선이라는 게 사실 그 법망을 피해서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령 우리가 예약을 할 때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이제 예약을 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플랫폼 쪽으로 돌렸을 때는 사실상 취소를 유도해도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하는 건데? 가령 뭐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라던가 오버부킹이라고 해서 좀 많이 예약을 받아서 객실이 없는 상황이다라던가 우리가 애초에 설정한 가격이 있는데 플랫폼이 그걸 반영을 안 한 것이다라고 이제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인 겁니다. 떠넘기기죠.
네. 근데 플랫폼과 그 숙박업체 사이에 이제 책임 권한이 좀 불분명하다 보니까 그 틈에서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건데요. 또 일각에서는 이제 숙박업계 업자들이 페널티를 좀 감수를 하더라도 이제 강제 취소를 하는 편이 훨씬 이익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뭐 대형 이벤트가 있는 날짜일 경우에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요금을 조금 높게 책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수준이 매년 이제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가고 있는 거죠. 콘서트와 또 무관하게 출장이나 업무로 부산을 그 주에 방문을 하는 사람들도 지금 예약 피해로, 그러니까 예약 취소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 거는 그 시기에 이제 아무 것도 모른 채 외국에서 콘서트를 보기에 찾아온 관광객들도 이런 바가지 요금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가지 더 씌울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또 5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사실 잊혀지고 또 그 업체들은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방 예약을 했는데 네. 티켓팅이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부산 관광하시고 가면 될 텐데요. 네. 근절이 되어야죠, 이런 문제는. 쓸데없는 궁금증이에요. 이건 정말 아니죠. 그렇죠? 네. 어떻게 200만 원을 받아요? 그렇죠. 예? 부산의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